여러분, 얼마 전에 전 세계를 그야말로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이게 단순히 어느 한 지역의 분쟁이 아니었어요. 뭐랄까, 글로벌 경제의 대동맥 같은 에너지 공급망 전체를 강타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자료 분석에서는 이 위기가 어떻게 에너지 자림이라는 말 그대로 새로운 글로벌 군비 경쟁을 촉발시켰는지 그 얘기를 좀 깊게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드라마틱하죠. 분쟁이 터지자마자 국제 유가가 배럴당 65달러에서 순식간에 100달러까지 그냥 치솟아 버렸어요. 그리고 아시아 천연가스 가격도 보세요. 10달러대에서 거의 19달러까지 뭐 2배 가까이 뛴 거죠. 이게 그냥 숫자 노름이 아닙니다. 당장 우리 주유소 기름값, 공장 돌리는 비용, 겨울철 난방비까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지갑을 직접 때린 그런 충격파였다는 겁니다. 근데 위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진짜 심각해진 건 바로 이곳 호르무즈 해협이 꽉 막혀버리면서부터예요. 여기가 지정학적으로 초크포인트, 그러니까 딱 숨통을 조이는 목줄 같은 곳이거든요. 전 세계 원유의 38%, LNG의 20%가 바로 이 좁은 길을 통과하는데 여기가 막혔다? 그건 그냥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이 마비됐다는 소리랑 똑같은 거죠. 이 사건 하나로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위태로운 세상에 살고 있었는지가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린 거예요. 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 에너지 공급망이라는 게 사실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거였는지 전 세계가 한순간에 깨달아 버린 거죠. 그럼 어떤 나라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을까요? 이 그래프를 보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원유, 이걸 제일 많이 사가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에요. 전체의 3분의 1이 넘죠. 그 다음이 인도, 그리고 바로 우리나라, 한국과 일본입니다. 각각 12%씩 의존하고 있었으니 이건 국가 경제의 심장이 멈출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위협에 그대로 노출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런 엄청난 위기를 겪고 나니까 전 세계 국가들이 일제히 한 곳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에너지 자립. 이게 더 이상 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 식의 선택지가 아니게 된 거예요. 국가 안보랑 직결된 그야말로 생존 전략이 된 거죠. 네, 바로 에너지 자립입니다. 한마디로 뭐냐? 더 이상 이랬다 저랬다 하는 국제 정세에 우리나라의 운명을 맡길 순 없다. 이런 절박함에서 나온 거죠. 이제 스스로 에너지를 해결하는 능력이 모든 나라의 최종 목표가 된 겁니다. 그 절박함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 그림 두 개가 아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보세요.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의 71%를, 일본은 무려 95%를 중동 지역에 기대고 있었어요. 두 경제 대국이 정말 얼마나 불안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 한눈에 딱 보이죠. 자, 그럼 이 불안함을 해결하고 에너지 자립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또 대규모로 가능한 해법은 뭘까요? 전 세계가 다시 꺼내든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원자력이에요. 안정적이죠? 탄소 배출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땅 안에서 통제할 수 있죠. 바로 이 원자력에 다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 차트가 바로 그 원자력 르네상스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에너지 전문기관이죠.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전망한 걸 보면 2050년까지 전 세계 원자력 발전 용량이 지금보다 3배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저 가파르게 솟구치는 막대 그래프 좀 보세요. 이건 그냥 전망이 아니라 원자력을 향한 전 세계의 어마어마한 투자가 이미 시작됐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었으면 진작에 다 했겠죠. 문제가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새로 짓는 거, 이게 정말 악명 높을 정도로 어렵고 돈도 엄청 깨지고 시간도 무진장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 타임라인이 보여줍니다. 핀란드의 올킬루오토 3호기, 프랑스의 플라망밀 3호기, 둘 다 완공까지 예정보다 무려 12년이나 더 걸렸어요. 12년입니다. 미국의 보골 3호기도 7년이나 늦어졌고요. 그러니까 서구권의 대표적인 원전 프로젝트들이 전부 다 엄청난 지연에 예산 초과로 골머리를 앓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힘들고 험난한 경쟁 속에서 과연 독보적으로 앞서 나가서 이 레이스의 승자가 될 수 있는 나라 어디일까요? 이제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이 이 경쟁에서 왜 유리하냐? 딱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미 검증 끝난 기술력. 둘째, 아무도 못 따라오는 가격 경쟁력. 그리고 셋째, 이걸 밀어줄 수 있는 강력한 금융 지원.
이 세 가지가 바로 한국의 필승 공식입니다. 자, 그럼 가장 강력한 무기, 가격부터 한번 볼까요? 이 인용구 하나면 설명이 끝납니다. 한 증권사 분석을 보니까 한국형 원전 건설 비용이 프랑스나 미국보다 30% 이상 저렴하다. 딱 잘라 말하죠. 이 그래프를 보면 그 차이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바로 느껴지실 겁니다. 메가와트당 건설비를 따져보면 우리나라 신고리 3, 4호기는 약 300만 달러 정도예요. 그런데 프랑스는 800만 달러, 미국은 200만 달러로 훌쩍 넘어갑니다. 4배 차이죠. 이건 그냥 좀 싸네 비싸네 수준이 아니라 아예 사업을 할 수 있냐 없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라는 겁니다. 근데 한국의 진짜 무서운 점은 단순히 싸다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신뢰성. 약속한 시간 안에 약속한 돈으로 딱 맞춰서 끝내는 능력. 이 검증된 실적이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이 숫자 8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나라가 독자 기술로 만든 최신 3세대 원자로 APR-1400. 이게 벌써 국내랑 UAE에 총 8기가 성공적으로 지어져서 아주 잘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린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적으로 보여준다는 한국의 자신감인 거죠. 자, 그리고 이 필승 공식의 마지막 퍼즐 조각. 바로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들을 실제로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막강한 돈, 즉 자금 동원 능력입니다. 3,5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거의 400조 원이 넘는 돈이죠. 이게 바로 한미 간 투자 협정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돈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런 에너지 인프라를 짓는 데 쓰일 예정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 한국 기업들한테는 날개를 달아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아주 강력한 재정적 뒷받침이 되는 셈이죠. 자, 이런 흐름은 단순히 어느 기업이 돈을 버냐 마냐 하는 비즈니스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의 동맹 구도와 에너지 안보 지도가 아예 뿌리부터 재편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게 더 명확해져요. 미국이 한국과는 3,500억 달러, 일본과는 5,500억 달러, 정말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 파트너십을 맺었죠. 이건 단순히 두 나라가 친해서가 아니라 핵심 동맹국들이랑 손잡고 에너지, 반도체 같은 핵심 공급망을 완전히 새로 짜려는 미국의 더 큰 그림, 지정학적 구상의 일부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계획이 그냥 서류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현실에서 구체적인 프로젝트로 착착 진행되고 있어요. 보세요. 텍사스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기본 설계, 즉 PFID가 진행 중이고요. 루이지애나 LNG 터미널은 최종 투자 결정, FID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디애나의 저탄소 암모니아 공장은 벌써 짓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미국 땅에서 벌어지는 핵심 에너지 프로젝트에 우리 한국 기업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미래 생존을 걸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흔히 21세기의 쌀이라고 부르는 건 반도체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21세기의 진정한 패권은 그 반도체를 만드는 실리콘이 아니라 국가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이 철강과 콘크리트, 즉 에너지 인프라에 달려있는 건 아닐까요?